안녕하십니까. 이문어학원 우리 고등부 심화반 친구들 안녕하셨죠? 또 역시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들 영작하시느라고 너무너무 고생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수업은요. 68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되어져 있는 유닛 6의 명사와 대명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사라는 것은 무언가를 우리가 지칭하는 것을 명사라고 하죠. 그리고 그 앞에서 언급된 명사를 뒤에서 또 언급을 하게 될 때에는 명사를 또 쓰는 게 아니고 그 명사를 받아주는 대명사를 써주게 된다. 대신하는 명사라는 뜻이니까요. 명사가 뭐고 대명사가 뭔지는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이 명사와 대명사의 생각해 봐야 될 특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한국말은 안 그런데 영어에서는 앞서 말한 명사를 뒤에서 또 반복해서 말하는 것을 아주 상당히 꺼리기 때문에 뒤에서는 반드시 명사를 또 쓰지 않고 반드시 대명사를 씁니다. 영어에서는요. 문법적으로 이제 대명사를 씁니다. 혹은 재진수어를 씁니다. 반드시 쓴다고요. 영어는요. 앞에서 말한 명사를 뒤에서 또 반복을 되게 안 해요. 반드시 대명사를 쓰거나 재진수어를 쓴다. 재진수어를 쓴다라는 것은 독해에서 굉장히 필요한 기술이죠. 다른 단어를 쓰지만 문맥상으로는 앞에 있는 그 명사를 말하는 것이 이제 재진술이긴 한데 뭐 이제 재진수어를 쓴다라는 것은 독해를 할 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기술이고요. 이 지금 문법상을 이용을 해서 해석을 하고 그리고 영작을 하는 이러한 단계에서는 대명사로 써준다라는 거 정도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영어에서는 반드시 앞에서 나온 명사를 뒤에서는 꼭 대명사로 써줘야 됩니다. 왜? 반복해서 말하는 것을 상당히 싫어하는 것이 영어이기 때문에. 영어는요, 대명사가 굉장히 발달한 언어입니다. 한글은요, 대명사가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앞에 나온 명사를 뒤에서도 반복을 많이 하죠. 그래서 한국 사람에게 이 영어에서 대명사가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예요. 인식의 차이죠, 인식. 뭐 우리나라도 대명사를 이용을 할 때는 있습니다만 잘 사용을 하지 않죠. 앞에서 나온 명사를 뒤에서 또 반복했을 때 어색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인식적으로. 근데 영어는요, 대명사를 반드시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명사를 뒤에서 대명사로 안 받아주면 외국인들은 되게 어색해 한다고요. 그래서 대명사에 대해서 인식을 이번에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의식적으로요. 의식적으로 대명사를 사용하려고 노력을 좀 해보자. 영어에서 대명사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 대명사가 앞에서 무슨 명사를 지칭을 하는지 이 대명사가 앞에 있는 무슨 명사를 지칭을 하는지 추적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추적을 하기 위해서는 문맥상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문맥상 따져보셔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명사도 결국은 이제 명사 같은 거니까 단수, 복수가 있단 말이에요. 앞에서 나온 단수 명사는 뒤에서 단수형의 대명사로 받을 거고 앞에서 복수형의 명사는 뒤에서 복수형의 대명사로 받을 겁니다. 이렇게 수를 가지고서도 추적을 할 수가 있죠. 앞에 나온 명사를 추적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요. 문맥상으로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단수인지 복수인지 이걸 가지고도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되셨죠? 근데 지금 말했던 건 두 개예요, 여러분들. 영어에서는 뒤에 똑같은 명사를 쓸 때 대명사를 꼭 써줘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인식을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 대명사를 꼭 써야겠다라고 인식을 하셔야지만이 여러분들 이제 영어에서 대명사를 정복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명사도 추적을 많이 해보시고 영어에서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문법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대명사를 영어에서 사용을 할 때 앞에 있는 명사에 따라서 단수, 복수를 맞춘다던가 성이요. 사물이나 사람을 맞춰서 써야겠죠, 여러분들. 사람한테 it을 쓰지 않잖아요. 그리고 사람일 때는 또 남잔지 여잔지를 구별을 해서 써줘야지 되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격이라는 것을 또 맞춰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주격일 때는 he나 she, 목적격일 때는 him이나 뭐 her 이런 걸 쓰죠. 수유격일 때는 his, our, 뭐 이런 my 이런 또 격을 맞춰줘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잘 맞춰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영작에 대해서 팁을 좀 드리자면 영작을 연습할 때에는 같은 단어를 즉 명사를 뒤에서 한 번 더 써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앞에 명사를 뒤에서 또 똑같은 명사를 쓰잖아요. 그래서 영작을 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뒤에서 똑같은 명사를 한 번 더 쓸 확률이 되게 큽니다. 한국말처럼요.
그렇게 써도 틀리진 않아요. 일단 그렇게 써주시고 인식을 해서 여기 앞에 명사가 뒤에 명사하고 똑같은 거니까 뒤에 명사를 내가 이 명사를 영어처럼 진짜 영어 사용하는 것처럼 대명사로 바꿔줘야지, 이렇게 인식을 해서 대명사로 바꾸자라는 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앞에 있는 명사를 뒤에서 한 번 더 써도 되는데 이제 그거를 좀 인식을 해서 내가 대명사로 써봐야지 해서 인식을 해서 대명사로 바꾸는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좀 섹션이 나눠져 있네요. 대명사도 종류가 여럿이 있으므로 상황에 맞춰서 대명사를 써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영어는요, 대명사가 굉장히 발달한 언어이기 때문에 대명사 종류도 되게 여러 개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적재적소에 잘 맞춰서 쓰는 것도 이제 굉장히 영어에서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선생님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나는 많이 연습을 해봤고 어떻게 한 다음에 배우고 나서 인식을 해서 여기 대명사를 여기에 맞춰서 써봐야지, 인식을 해서 노력을 해서 써보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해봤다는 거죠. 연습을 되게 많이 해봤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좀 연습이 잘 안 되셨을 수 있으니까 이미 알고 있잖아요, 대명사라는 걸. 근데 이제는 인식을 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인식을 통해서 연습을 하는 단계라고 좀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따가 또 자세하게 설명은 하겠습니다만 이 고급적인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주어, 동사, 목적어, 컴마 쓰고 접속사 쓰고 그 다음에 대명사, 동사, 목적어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접속사하고 대명사를 관계대명사의 하나의 말로 바꿔 쓸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요, 주어, 동사, 목적어, 컴마, 접속사, 대명사, 주어, 목적어 이렇게 썼을 때 뭐 접속사가 있고 대명사가요, 주어하고 똑같을 때에는 접속사를 띄고 대명사를 띄고, 그쵸? 여기서 대명사는 당연히 구조상 주어 위치에 해당하는 걸 거니까요. 접속사 띄고 주어가 같으면 띄고 그 다음 동사를 동사 ing로 바꾸는 분사구문, 이러한 형태로 바꿨을 수 있는 것도 가능합니다, 영어에서요. 이건 고급이 되는 거죠, 고급. 이따가 뒷페이지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다 이제 정리를 하고 나서 보니까 나온 김에 대명사라는 것은 앞에서 나온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거잖아요. 대명사 말고 대동사라는 것도 있어요. 영어에서 대동사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대동사를 쓸 때 계열은 3개입니다. 이걸 또 구별을 해서 정확하게 써줘야 되는데 조동사 계열인지, 그럼 뒤에서도 이제 조동사 계열로 받아줘야 되거든요. 앞에서 조동사에 어떤 동사를 쓴 걸 뒤에서 받고 싶으면 조동사 계열로 써줘야 되고요. 앞에서 일반 동사로 나온 것은 또 뒤에서 do나 does나 did로만 받아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이런 거 아시잖아요. Can you swim? Yes, I can. 여기서 can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I can swim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can you swim? 이렇게 물어보면 yes, I can. 여기서 can 자로만 끝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can swim을 뒤에서 대동사로 받아준 부분이 되는 거죠. 앞에서 조동사 계열로 물어봤으니까 뒤에서도 조동사 계열로 대답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일반 동사 이렇게 물어보면 또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비동사 계열도 있는 거고요. 이 3개의 대동사 계열이 있는 거는 잘 맞춰서 써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시 한번 볼게요. I will study in the US. 나는 미국에서 공부를 할 거야. As my brother does. 내 남동생이 그러는 것처럼. 자, 여기서 그런다라는 게 뭐 한다라는 걸까요? 내 남동생이 그러는 것처럼 나도 미국에서 공부할 거야. 제 남동생이 뭐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죠. 내 남동생이 study in the US, 미국에서 공부하듯이 하는 것처럼 나도 미국에서 공부할 거야. 즉 여기서 더즈는 뭘 받았다라는 거예요? 스터디를 받았다라는 거죠. 물론 다시요. As my brother studies in the US 이렇게 쓰셔도 돼요, 여러분들. 근데 문제는 뭐다? 영어는 앞에서 쓴 것을 뒤에서 반복해서 쓰는 걸 되게 싫어한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my brother studies in the US 이렇게 쓰면 틀린 건 아닌데 되게 한국식으로 쓴 거예요. 한국 스타일로. 그래서 정말 외국인들처럼 쓰고자 한다면 앞에 나온 동사를 이렇게 대동사로 바꿔서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두로 쓰시면 안 되겠죠? 그럼 수가 안 맞은 거니까요. 그럼 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선생님, did는 어때요? did도 틀린 것은 아니죠. did로 썼을 때는 이런 말이 되는 거죠. 나는 미국에서 공부할 예정이야. 내 남동생이 그랬던 것처럼.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As my brother does. 그러면 내 동생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것처럼 나도 미국에서 공부를 할 거야. 지금 내 동생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나도 미국에서 공부를 할 거야. 이런 말이죠. 내 동생이 예전에 미국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런 것처럼 나도 미국에서 공부를 할 거야. 이런 내용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does를 쓰거나 did를 쓰거나 이런 건 상관없습니다. 근데 was를 쓰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일반 동사를 받아서 쓰는 거니까 일반 동사 계열의 이런 말을 받아서 써줘야 되는 거고 비동사 계열로 쓰시거나 뭐 조동사 계열로 쓰시면 또 큰일 난다라는 거죠. 밑에 한번 볼게요. Jack is as close to their parents. 잭은 가깝습니다. 그의 부모님들과 가깝습니다. 왜 대어라고 썼지? his parents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어떤 대명사를 쓸 때 주의를 해줘야 되는 거죠. 여기서 his는 누구인가요? 누구의? 잭의 이런 뜻이죠. 잭은 한 명이니까 대열로 쓰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잭은 가깝습니다. 그의 부모님들과 가깝습니다. as 뭐만큼? I am to mine. 내가 나의 것과 그런 것만큼. 완전 굉장히 영어식이죠, 여러분들. 굉장히 영어식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쓰는 게 익숙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식과 연습을 통해서. 여기서 I am 내가 그런 것처럼 내가 뭐 한 것처럼이에요. 내가 친한 것처럼 누구에게 mine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my parents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의 부모님들에게 나의 부모님들과 내가 가까운 것처럼 잭도 그의 부모님과 가깝습니다. 이러한 문장이 되는 거겠죠, 여러분들. 여기 is close, 여기서 close는 닿다라는 동사 아닙니다. 비동사하고 일반 동사 두 개 같이 쓸 수 없죠. 형용사예요. 가까운. 형용사 쓸 때는 비동사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비동사 계열의 am으로 받아주면 이 am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I am 이 말이 I am close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앞에서 나온 이 비동사고 형용사를 비동사 계열의 대동사로 받아서 써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to his parents 하는 것처럼 to mine 나의 가족하고 나는 친하다 가깝다 이런 말이 되는 거겠죠. 대동사도 있다. 이것도 문법적으로 상당히 중요해요. 고급적인 어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명사에 대해서 또 말씀을 자세하게 드려보도록 할게요. 대명사들, 일단 대명사도 종류가 여러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칭 대명사가 있죠. 앞에서 나온 사람을 뒤에서 다시 받아주는 I나 You나 them, 소유격인 their나 목적격인 us, 뭐 our 이런 것들이 있죠. 너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배우는 거니까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릴게요. 근데 조금 학생들이 인식이 좀 잘 안 되는 것은 이겁니다. 소유격 명사, 즉 my car 같은 것을요 소유 대명사인 한 글자로 바꿨을 수 있는 거죠. my car, mine. his car, his 이런 식으로 바꿨을 수 있는 거죠. 여기서 mine이 my car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요런 거는 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his 그러면 이게 사실 두 개거든요. 그러니까 그의라는 말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의 것이라는 소유 대명사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소유 대명사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선생님, his가 그의 아니에요? 뒤에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왜 빠진 거예요? 아, 이게 그의라는 뜻도 있지만 그의 것이라는 말도 있거든, 애들아. 그래서 his car, his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Jack's car 이것도 Jacks로 나타낼 수 있고 their car 이거는 theirs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건 알죠? 대열가 소유격이고 소유격은 뒤에 명사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소유 대명사는 s가 붙는다라는 것을 거의 알 수 있잖아요. her car 이것도요. hers 이게 그녀의 것 이렇게 되는 거. our car 우리들의 차 ours 이렇게 s가 붙으면 누구누구의 것이라는 형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외에도 이런 그냥 이름을 가지고 나타낼 때에는 잭스가 잭의라는 뜻도 있고요. 잭의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이슨스 car 아니면 제이슨의 것. 그리고 대명사 중에서는 his가 이렇게 소유격으로 그의 차, 그의라는 뜻도 가지고요. 그의 것이라는 말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요. 일단 예시를 바로 보여드릴까? 이거의 예시로 한번 보여드릴까? 166번에 바로 나오니까요. 자, 여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6번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의 화면에 다 안 들어오네.
Since the government banned the honking of car horns downtown. 뭐뭐이기 때문에 정부가 ban은 금지하다. The honking은 빵빵거리기. Of car horns downtown. 도시에서 자동차 경적의 빵빵거리는 것을 정부가 금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택시 드라이버는 has changed. 바꿨습니다. his를. 뭐로 바꿨냐면 to a recording of a woman's voice saying watch out. 여성의 watch out 조심해요 라는 목소리의 녹음으로 바꿨습니다. his를. 선생님 여기서 his가 뭐예요? his 다음에 뭐가 명사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여기서 his는요 his horns를 이 소유격 뿐만 아니라 소유대명사인 그의 것으로 바꿔 쓴 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의가 아니고 그의 것. 즉 문맥상 보면은 his horns가 되는 거죠. 그의 경적, 이 빵빵, 자동차 빵빵을 바꿨습니다. to 이하로 여성의 이러한 목소리로 그의 이 빵빵을 바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자, 그래요. 그래서 his 하고 잭스 이런 말들은 그의, 잭의 이런 뜻도 있지만 잭의 것 아니면 그의 것이라는 소유 대명사가 될 수도 있다. 모르셨죠? 그래서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 제기대명사라는 거 있죠, 여러분들? 동작을 기점으로 동작을 하는 주어와 동작을 하는 목적어가 같다라는 걸 표시를 해줄 때 목적어에는 제기대명사인 self나 selves를 써주셔야 됩니다. 단수면 self, 복수면 selves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뭐 제기대명사가 강조의 용법도 있습니다만 문제라든가 이제 서술을 할 때 영작을 할 때 이 목적어 주어하고 목적어가 똑같을 때 목적어에 제기대명사를 써줘야 된다. 이게 좀 더 중요한 문법사항이 되니까 반드시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3번이요. 이제 3번이 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나온 이 사람이 아니라 사물을 나타내는 대명사를 한번 볼게요. 우선 요거부터 한번 볼게요. A요. 이거를 모르는 친구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it하고 this는 앞문장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앞문장을 받는 것이 가능해요. 선생님 that은요? that은 안 돼. 되게 특이하죠? it하고 this, 특히 this로 앞에 있는 문장을 많이 받곤 하는데 앞에 있는 문장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I broke up with Tom. 나는 탐하고 헤어졌어. And it was sad. 그리고 그것은 슬퍼라는 말이죠. 여기서 그것이 뭡니까? 탐이 아니죠. 탐하고 헤어졌다라는 그 사실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it이나 this was sad 이렇게 써도 되겠습니다. 지금 영어를 뭐 몇 년째 하고 있으니까 이 내용을 봤을 때 it이나 this가 이 앞에 있는 문장이구나 이런 게 여러분들 인식은 되고 있으실 겁니다. 근데 말로 다시 한번 좀 분석을 해드려요. that은 안 돼요, 여러분들. 이상하죠? I broke up with Tom and dad was sad. 뭔가 되는 것 같지만 이상하다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And it was sad. And this was sad. 이게 더 입에 맞죠? 왜냐하면 that이 그러니까 앞에 있는 문장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 그 다음에 B요. B 되게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명사 종류가 여러 가지 있고 상황에 맞춰서 써줘야 되는 것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이 B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앞에서 언급이 됐던 특정한 그 명사를 일컬을 때에는 대명사 it이나 여러 개 있을 때는 they나 them을 써주셔야 됩니다. 나는 연필을 잃어버렸는데 그 연필을 찾았다. 즉 잃어버린 연필을 말을 하는 거죠. 이것을 it이나 they, them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물론 그 명사를 쓸 때 이거를요 더를 쓰고 명사를 써도 되겠습니다만 이 더 명사로 써도 되겠는데 이거를 it이나 복수일 때는 they, them으로 써주면 더 좋겠다. 더 영어적으로 잘 쓴 거다. 자, 그 다음에요. 또는 그러니까 앞에서 나온 특정한 그 명사는 it이나 they, them으로 바꿔 쓸 수 있고요. 앞서 언급은 되었으나 불특정한 거는 원이나 원즈를 쓰게 됩니다. 나는 펜을 잃어버려서 하나를 샀다. 그럼 여기서 하나는요. 그 연필이 되는 거긴 하겠죠. 그런데 앞에서 잃어버린 연필은 아닐 거고요. 나는 연필을 잃어버렸는데 그걸 찾았다. 그러면 it이겠고요. 나는 연필을 잃어버려서 하나 샀다. 그렇게 되면 연필이라는 걸 알 수는 있잖아요. 즉 대명사의 기능은 하고 있죠. 앞에서 언급된 연필을 사긴 샀다고. 근데 잃어버린 연필이 아니고 새로운 연필을 샀다고 이런 말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원 그리고 복수일 때 원즈를 쓰는 이 원즈는요. 정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대명사 앞에 뭔가 지시어나 형용사가 있다면
대명사 it이 아니고 꼭 one이나 ones를 쓰셔야 돼요. this one, that one, those ones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된단 말이죠. 아니면 yellow one, the pretty one, the expensive one 이런 식으로 형용사의 꾸밈을 받는 대명사는 it이나 they, them이 아니고요. one이나 ones가 된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요. 비교 문장에서 쓰는 또 대명사가 있죠. 비교 문장이라는 것은 A는 B보다 더 크다. 이런 A하고 B하고의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비교 대상은 또 같아야 되거든요. 내 친구가 가진 차는 뭐 나보다 크다. 이러면 안 되죠. 내 친구가 가진 차는 나보다 크다. 이게 아니고 내 친구가 가진 차는 나의 차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항상 비교를 할 때에는 A 대상하고 B 대상이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명사가 또 같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앞에 있는 명사랑 똑같은 명사가 또 반복될 때 우리가 대명사를 써줘야겠죠. 그때는 it도 아니고 one도 아니고 that이나 those를 쓰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비교 문장에서요. 그리고 that이나 those의 또 특징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비교 문장에서 많이 나타나고 그리고 또 뒤에서 전면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 대명사는 it이나 they, them도 아니고 one이나 ones도 아니고요. that, those만 뒤에 전면구의 수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런 문장을 한번 볼게요. The language of Korea, 그래서 한국의 언어는 is easier, 더 쉽습니다. than that of China. 그러면은 중국의 그것. 여기서 that은 뭡니까? 여러분들. language가 되는 거죠. 한국의 언어는 중국의 언어보다 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써도 틀린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영작을 만약에 하게 될 때에는 같은 단어를 그냥 한 번 더 써주고 앞에 나온 명사를 뒤에서 한 번 더 써주고 근데 그게 틀린 건 아니니까 근데 그것을 인식을 해서 앞에 있는 명사를 받아주는 말은 내가 대명사를 써줘야겠구나 그렇게 인식을 해서 이제 바꿔주는 연습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언어는 더 쉽습니다. 중국의 언어보다 이렇게 써놓으시고 인식을 해서 지금 이 랭귀지를 앞에서 나오는 명사하고 똑같으니까 내가 대명사로 바꿔야지. it으로 바꿀까? one으로 바꿀까? that으로 바꿀까? 윤 선생님이 비교급 문장이고 이 대명사가 뒤에 전면구에 수식을 받는다면 it도 아니고 one도 아니고 that이나 those를 쓰라 그랬지. 맞아. 그리고 여기가 단수니까 that을 써야겠다. those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잘 바꿔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C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또 이 부정대명사라고 해서 one이나 another 그리고 the other를 쓰는 또 개념이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은요, one은 그냥 하나입니다. 그냥 하나요. 그리고 추가에 또 하나, 추가에 또 하나, 추가에 또 하나, 추가에 또 하나. 이거는요, another 명사, another 명사, another 명사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뒤에 그냥 추가적으로 더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one another, one another. 나는 사탕을 하나 먹었는데 맛있어서 하나를 더 먹었다. 근데도 맛있어서 하나를 또 먹었어. 그 다음에도 좀 배가 고픈지 또 하나 또 먹었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는 거죠. 내가 컴퓨터 하나를 사서 써봤는데 좋아서 학원에도 갖다 놓기 위해서 또 하나 컴퓨터를 샀다. 근데 또 옆방에도 필요한 것 같아서 또 한 대의 컴퓨터를 샀다. 별관에도 필요한 것 같아서 또 똑같은 컴퓨터를 또 하나 샀다. 또 하나, 또 하나, 또 하나, 또 하나, 어나더 되는 거죠. 자, 근데요, 두 개 중에, 그러니까 먼저 이건 뭐냐면, one, the other는 언제 쓰는 거냐면, 일단 두 개가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시작을 해요. 말하는 사람이 두 개가 있다는 걸 알고, 그 중에서 하나는 one, 그러면 두 개 있는 걸 아는 상태에서 one을 말을 하면, 그 나머지 하나 있다는 걸 알죠, 여러분들? 그때 the other를 쓰는 겁니다. 두 개인 것을 알고 이야기를 할 때, 앞에 거는 one, 뒤에 거는 the other가 된다라는 거죠. 다른 거죠, 여러분들. 시작은 똑같은데 뒤에 another 쓸까, the other 쓸까라고 한다면 another는요, 그냥 하나인 상태에서 추가 이렇게 되는 게 another고요. 두 개 중에서 하나는 one, 그 나머지 하나는 the other. 여러 개 몇 개 있는지 알아요. 5개 있는 거 압니다. 그러면 하나는 one, 그리고 나머지 4개 있는 거 알겠죠? 그럼 그때는 the other 다음에 여러 개인 s를 붙여서 the others 쓰시면 됩니다. 여러 개긴 여러 개인데 몇 개인지 정확히 몰라. 안 세보거나 아니면은 몇 개인지 셀 수 없거나 근데 많은 건 알아요. 그 중에 몇몇은 some 그리고 그 외에 몇몇은 others로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some하고 others가 한 팀이에요. 앞에서 some이 나오면 뒤에 others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뒤로 좀 넘어가 보셔서 수량을 나타내는 형용사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수량을 나타내는 거. 이거는 수라는 말하고 양이라는 말하고 다르다는 걸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수라는 것은 개수죠. 개수.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셀 수 있는 것을 개수로 표현을 하겠죠. 그 다음에 양은요, 부피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부피요. 부피. 부피는 당연히 셀 수가 없는 양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양은 또 정도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정도. 나는 밥을 많이 먹었다. 양을 많이 먹었다 할 수도 있고요. 그 정도를 나타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정도를 나타내는 것은 사실 이것을 부사로도 쓸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밑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양을 나타내는 것은 이 동작을 하는 것의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로도 쓸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요, 많은 을 나타낼 때, 셀 수 있는 명사의 개수를 나타낼 때는요, man이나 a number of를 쓰시면 되겠죠? 이 다음에 셀 수 있는 명사 s가 붙어가지고 뒤에 명사를 쓰시면 되겠죠. 많은 명사들. 셀 수 없는 명사, 그리고 양을 나타내는 거는 much나 an amount of 셀 수 없는 명사, a deal of 셀 수 없는 명사. 이게 많은 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리고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를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것은 a lot of 아니면 lots of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살짝 글씨가 겹쳐 있는데 lots of, a lot of 다음에는 셀 수 있는 명사 복수형, 셀 수 없는 명사 이렇게 쓰실 수가 있겠네요. 여기서 양을 나타내는 부사처럼 쓸 수 있는 말은 much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I ate much 이러면 나는 먹었습니다. 많이 먹었습니다. 이런 말이겠죠. 그러니까 뭐 I ate a meal much 아니면 I ate a meal a lot 이런 식으로 쓰면 많이 먹었다라는 부사로서 사용이 되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요. 적은 몇몇을 나타낼 때는 셀 수 있는 말하고 쓰는 a few 그리고 셀 수 없는 말하고 쓰는 a little 그쵸? a little water 그러면 물이 조금 있다 이런 말이겠죠. 그리고 셀 수 있는 거 셀 수 없는 거 공통으로 쓸 수 있는 말은 some이나 any 물론 당연히 some은 긍정문, any는요 부정문이나 의문문에서 쓰는 것은 기본적인 사양인 거고요. 그 다음에 어를 띄게 됐을 때에는 뭐 없는이라고 해석하시는 것이 되게 편하죠. 거의 없는이라고 하는데 선생님은 없는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구별을 해버리자라는 거죠. 이건 조금이라도 있는 거, 긍정적인 거고요. 이거는 없는 거, 좀 부정적인 느낌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little도 부정문의 의미로 쓸 수 있으니까 어가 없는 상황이면 이게 no하고 되게 비슷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리틀이 골 때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려봤던 것 같지만 리틀이 쓰임새가 사실 조금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 리틀이요, 어가 없는 리틀이요. 리틀 다음에 셀 수 없는 명사를 쓰면은 없는 명사가 되는 거죠. 뭐 I have, 뭐 this place has little air. This place has little air. 그러면 공기가 없다라는 말이죠. 이 공간은 공기가 없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little air, 공기 없음. 그 다음에 웃긴 게 little 다음에 셀 수 있는 명사를 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선생님, 셀 수 있는 명사는 few 계열 아닌가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개수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셀 수 있는 명사하고 쓰는 little은요, 이게 small의 의미를 가집니다. small. 그래서 small 명사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little dogs 그러면 작은 강아지들, little brother 그러면은 작은 동생, 어린 동생, 키가 조그만 이런 뜻이 또 될 수 있다라는 거죠. little cookie 작은 과자 이런 식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little하고 일반 동사를 쓰거나 little 다음에 형용사하고 관련이 있으면 이것은 부사처럼 쓰이는 거겠죠, 여러분들. 부사 계열로 쓰이는 거죠. 그쵸? 부정어의 부사로 쓰이는 거겠죠. 뭐를 하지 않다, 약간 뭐 하다. 그래서 I know little about him. 그러니까 나는 알긴 아는데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모른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I know about him. 그러면 나는 그에 대해 안다. 근데 little 모른다라는 뜻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낮자에 그러니까 don't하고 맞먹는 뜻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쓰였을 때는 얘가 부사로 쓰이게 되는 겁니다. little이요. 물론 이걸 갖고 문법적으로 물어보는 거는 없지만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겠죠.
그래서 해석도 하실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5번하고 6번이 남았습니다. 나온 김에, 이시 나온 김에 영어에서 쓰이는 다양한 it을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첫 번째, 대명사로 쓰이죠, it이요. 그것. 앞에서 나온 명사를 받아주는 말로 쓸 겁니다. it이요. 그것. 그래서 뭐 I bought a game. 나 게임을 샀어. It was fun. 그것은 재밌었어. 그럼 여기서 있으냐? 그 게임이 재밌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I saw the cat. 나는 고양이를 봤어. I saw it again. 나는 그리고 그것을 또 봤어. 여기서 있으면 고양이가 된다라는 겁니다. 대명사요. 그리고 이렇게 쓰는 대명사, 뭔가를 지칭을 하는, 앞에 있는 명사를 지칭하는 대명사는 찐이죠, 찐. 가짜가 아니죠. 알맹이가 꽉 차 있는 거죠. I saw the cat. It was cute. 나는 고양이를 봤어. It was cute. 그것은 귀여웠어. 여기서 it은 의미를 가진다라는 겁니다. 고양이라는 의미를 가진 찐이죠. 앞에서 나온 명사를 대신해서 쓸 때는요. 그리고요, 얘네들 B, C, D는 찐이 아니고 가짜. 지금 형태만 맞추는 거지 어떤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빈 알맹이가 되는 거죠. 빈 껍질. 한번 볼게요. 가주어 it이요. it is 형용사, 투부정사. 아니면 it is 형용사, 대주어 동사 목적어. 투부정사 하는 것 혹은 대주어 동사 목적어 하는 것은 형용사다. 이렇게 보면 여기서 it은요. 투부정사하고 that을 받아주는 거긴 하지만 뭐 어떤 알맹이가 비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형용사입니다. 친구들하고 노는 것은 즐겁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가주어 it도 있지만 가목적어 it도 있죠. 주어는 동사합니다. it이 형용사하다고 투부정사 하는 것이. 자,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 가짜 목적어인 it을 써주고 여기에 원래 들어가져 있었던 투부정사나 대절을 이 목적격 보어 뒤쪽으로 빼주는 것이 가목적어, 진목적어가 되는 건데, 해석해보면 또 이제 다시 얘기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주어는 만듭니다. 찾아냅니다. 믿습니다. 그것이 형용사하다고. 그것은 이제 가짜죠. 찐이 아닙니다. 뭐 하는 것이 뭐 하다고요? 투부정사 하는 거나 대주어 동사 목적어 하는 것이 형용사하다라고요. 아시겠죠? 이제 찐하고 이 가짜, 빈 껍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자, 재밌는 거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예시 이렇게 한번 들어볼게. 되게 웃겨요. 잘 한번 보세요. I bought a game. 나 게임을 하나 샀어. 잘 보세요. It was fun. 그것은 재밌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얘는 찐이에요? 가짜예요? 찐이죠. 알맹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게임을 샀어. 그것은 재밌었어. 그러면은 이 it은 뭡니까? 게임을 얘기를 하는 거라고. 얘는요. 근데 이런 문장 한번 보세요. I bought a game. It was fun to play this game. 이렇게요. 그럼 이거 찐이에요? 아니면 가짜예요? 이건 가짜죠. 이 자체가 알맹이는 비어 있다라는 겁니다. 가주어기 때문에 얘를 나타내는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되게 웃기지 않아요? 이 말 한 끗마다 되게 다르죠. 독해할 때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I bought a game. It was fun. 나는 게임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재밌었습니다. 이건 게임 얘기하는 거죠. I bought a game. It was fun to play this game. 이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은 되게 재밌었어요. 그쵸?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어요? 그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은 재밌었습니다. 얘 자체만은 지금 만약에 이 가주어 진주어로 쓴다라면 빈 껍질이죠. 빈 껍데기. 얘의 자리를 그냥 메꿔주는 역할밖에 안 한다라는 거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또 빈 껍데기가 있는데 비인칭 주어 it. 영어에서는 거리나 시간이나 요일, 날씨, 계절, 명암 등을 이야기를 할 때 무조건 그 빈 껍데기인 또 it으로 시작을 하죠. It is 3 o'clock right now.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It is 3 o'clock right now. It is 3 kilometers from my house to my school. 내 학교에서 집까지는 3km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It is dark outside. 바깥은 어둡습니다. It is dark outside. 이렇게 얘기하죠. Outside is dark. 이렇게 안 씁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강조 구문도 있죠. 강조 구문을 쓸 때의 it이요. 강조 구문의 특징은요. 이 비동사 that 블라블라 이렇게 나오죠. 그것은 뭐였습니다. that 뭐가 뭐뭐 한 것은 이런 뉘앙스라면 그것은 뭐였습니다. that 뭐가 뭐뭐 한 것은 이런 느낌이라면 강조 구문으로 쓰는 거죠. 여러분들 이때 강조 구문이라는 거 이렇게 영어에서는 it의 사용이 있다. that의 사용도 할까 하다가 안 했어요. that도 좀 많죠, 여러분들. 저것 이런 말도 있고요.
아니면 that car 그러면 이건 지시형 용사라고 하거든요. 저 자동차 뭐 접속사가 that도 있고 관계사가 that도 있고요. so that 구문에 또 that도 있고 뭐 이런 식이긴 한데 입만 지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진짜 중요하죠. 빨간색으로 되어져 있으니까 되게 고급입니다. 연관성. 이 대명사하고 다른 것하고의 연관성을 좀 생각을 해볼게요. 대명사를 쓴다는 것은 새로운 문장을 쓴다라는 겁니다. 대명사를 쓴다라는 것은 끊어지고 나서 새로운 것을 쓴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쓸 때는 영어 패턴이 두 개죠. 주어, 동사, 목적어 쓰고 정말 점을 찍어서 끊어준 다음에 주어, 동사, 목적어를 쓸 때 여기서를 뭐 대명사 등으로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뭐 he나 she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뭐 I saw a girl. She was reading a book. 나는 여자를 봤습니다. 그녀는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she를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점을 찍어서 완전히 끊어주고 새로운 문장을 쓰거나 아니면요 주어, 동사, 목적어, 컴마 접속사를 써주고 주어, 동사, 목적어 뭐 이런 식으로 써서 여기다가 대명사를 쓰는 것이 가능을 하죠. 여러분들 I saw the girl. 나는 여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And she was reading a book. 나는 여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즉 다시요, 대명사를 쓴다라는 것은 새로운 문장을 쓸 때 대명사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패턴은 이렇게 완전 끊어주던가 아니면 컴마를 찍고 접속사를 넣어서 써주던가 아무튼 뒤에 쓰여진 문장은 새로운 겁니다. So I bought the book and it was fun. The girl is my sister and she is dancing there. 저 여자애는 내 동생이야. 그리고 그녀는 저기서 춤을 추고 있지. 그럼 여기서 그녀는 누굽니까? 여동생인 뭐 그녀, 그 여자애가 되는 거죠. 자, 이런 패턴인데 조금 고급으로요. 접속사하고 대명사는 뭘로 바꿨을 수 있다고요? 관계사로 바꿨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 이제 이런 것도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I bought the book, which was fun. 맞는 말이잖아요. 이제 할 수 있으면 이런 것도 인식을 해서 해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도 she가 the girl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역시 접속사하고 대명사를 관계대명사 하나로 바꿨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말은 누구를 나타내주는 거기 때문에 the girl을 나타내주는 거기 때문에 이 관계사로 바꾼 문장은 이 뒤로 넣어주는 것이 좀 더 적절할 수 있겠고요. 여기다가 놓으면 되게 웃기죠. 그녀는 춤을 추고 있는 나의 여동생이야. 이거 되게 웃긴 말이고요. 춤을 추고 있는 저 여자는 내 여동생이야. 이게 맞기 때문에 위치를 일로 잡아주셔야지 되는 겁니다. 당연히 접속사 다음에 소유격이 나온다면 그쵸? The girl is my sister and her car is very nice. 뭐냐 이런 식으로 쓴다면 소유격 관계대명사인 whose를 쓰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접속사 다음에 대명사는 관계사로 바꿔 쓸 수도 있다. 문장 내에서. 그렇죠? 이 정도를 이제 인식을 할 수 있는 우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 와 신기 대박 신기반기 이제 이런 걸로 바꾸려고 노력을 해봐야지. 자 근데 이제 2학년도 모를 수 있는 거. 그래서 아무튼요 여기 부분은요. 접속사하고 대명사는 관계대명사로 바꿀 수 있다. 이 두 번째 이제 B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이걸로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Jack earned a lot of money and he bought a house. 잭은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혹은 그리고 그는 집을 샀습니다. 많은 돈을 벌고 그리고 나서 집을 샀다. 이렇게 되겠죠. 자 여러분들 접속사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서 he는 또 누굽니까? 하필 주어하고 똑같은 애죠. 주어 앞에 있는 그러니까 다른 문장하고 주어가 똑같고 접속사가 있을 때 접속사를 지우고 물론 부사절 접속사를 지운다라고 말을 많이 들었겠지만 일반적인 접속사도 그렇고요. 자 그리고 대명사도 지워. 그럼 이 동사를 뭘로 바꿔 쓰는 것이 가능하죠? 동사 ing로 바꿔 쓰는 것이 가능하죠. 분사구문입니다. 아니 선생님 분사구문 컴마 동사 ing는 뭐뭐 하면서 이런 해석 아닌가요? 컴마 동사 ing는 뭐뭐 하면서도 있지만 그리고 나서 뭐뭐 하다 라는 이 다음 동작을 나타낼 수도 있거든요. 컴마 동사 ing가. 그래서 이 문장은 이 2번의 형태로 바꿔서 쓰는 것이 가능하겠죠. 여러분들. Jack earned a lot of money, 컴마 buying a house. 그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샀습니다. 이런 것까지도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접속사하고 대명사는 또 문맥에 따라서 주어가 하는 또 동작이라면 ing로 쓰는 것까지도 가능하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잠깐만 영상을 끊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